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보상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모두 끝나고 오늘은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모든 의사 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0회 안양시 의회 정례회 중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 또는 건의하신 내용인 총 33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을 감사 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문화국장 이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안 총괄, 대원별 예산 내역,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편성안 총괄입니다. 제3회 추경 해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가 증액된 3,143억 1,725만 원으로서 일반 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05%가 증액된 3,095억 2,5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15%가 감액된 47억 9,21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재원별 예산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다른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 회계 주요 사업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 2,370만 원이 감액된 728억 2,558만 원으로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보건복지부 사업비 조정에 따라 6억 6,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8월 집중호우 침수 피해자에 대한 장기 구호비 1억 1,379만 원, 재난구호 지원사업 3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보다 770만 원이 증액된 209억 4,284만 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22억 462만 원이 증액된 482억 1392만 원으로 노인종합복지관 본관 3층 리모델링 사업비로 7억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로 13억 9,3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3,841만 원이 증액된 522억 9,414만 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을 위해 10억 7,9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자립지원 도모를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억 2,2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2,030만 원이 증액된 482억 8,100만 원으로 아이돌분 지원사업비 1억 4,72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로 1억 5,5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14억 2,005만 원이 감액된 627억 2,874만 원으로 박달 청소년 문화예술 건립 사업비로 16억 7,22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비 9,670만 원과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식품안전과는 기정예산보다 78만 원이 감액된 42억 3,884만 원으로 산막애경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로 1,9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주요 사업 내역으로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를 기정예산보다 1억 523만 원 감액된 44억 1,90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마지막까지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환경국 국장님의 제안 설명 순서이나 타상임위원회 회의와 중복된 관계로 노영성 환경정책과장님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장 노영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사환경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유한옥 도로교통환경국장님이 참석해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으로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로교통환경국 고사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안 총괄 내역, 대입 예산안 주요 사업 내역, 대출 예산안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 편성안 총괄 내역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379억 4,200만 원으로 지정액보다 0.03%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은 지정 예산액에서 2.05% 증액된 37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 회계 예산은 추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세입 예산액은 유인물로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 편성 총괄 내역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28억 3,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액에서 1.97% 증액된 1,12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 8억 600만 원, 기후대기과 342억 1,200만 원, 자원순환과 77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추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쪽 세입예산안 주요 사업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시생태 환경 지도 제작 1,700만 원 등 국토비 보조금 반환금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스마트 그린 공모 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하여 에코그린 센터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한 42억 3,600만 원. 사업 물량 조정에 따라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5,100만 원 감액한 197억 7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은 3,500만 원을 감액한 2억 1천만 원. 수소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 15억 4,600만 원 등 국토비 보조금 반환금 2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고사환경위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대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견하여 주시면 계획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성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수 만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 보건소장 김명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가 경정 예산안은 동절기 코로나19 추가 접종 시행에 따른 예방접종비 증액과 국토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규모, 부서별 주요 사업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총 264억 1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253억보다 1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주요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보건정책과는 안양샘병원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2개소의 운영이 금년 5월경 종료됨에 따라 기타 보상금 2,060만 원을 감액하여 현재 계속 운영 중인 보건소 선별진료소 근무자 지원 경비를 위해 보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주요 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급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해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2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천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은 시군간 예상 조정에 따른 국고 보조금이 감액되어 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만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순기 동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보건소장 김순기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난임부부 시술 지원 등의 국,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 예산 편성 규모, 주요 사업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규모는 총 274억 8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 269억 4천만 원보다 5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편성 내역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용 희석액과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의 보조금 변경 내시로 3억 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의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급을 위해 보조금 변경 내시 의거 8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근본 3회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세워주신다면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기 동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박주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대입대출 예산안 규모, 대출 예산안 부서 정책별 편성 내역,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대입대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평생교육원 세입 예산은 평촌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1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출 예산은 기정 예산 165억 2,700만 원 대비 9.89%가 증액된 18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은 평생교육과와 석수도서관은 미편성하였으며 평촌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33.55%가 증액된 6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예산안 부서 정책별 편성 내역입니다. 평촌도서관은 정책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44.89%가 증가한 5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평촌도서관 주요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평촌도서관 건립비 2022년 국비 13억 3,400만 원과 시비 3억 원을 매칭하여 1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은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안구청장 김찬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윤경숙 고상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출 예산 편성 방향, 세입 및 세출 예산 편성 규모, 주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 방향 및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복지사업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과 쾌적한 도시기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정액분 반영 및 도로 포장 정비 공사를 위해 교부된 특별조정 교부금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구의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46억 1,900만 원보다 7.4%가 증가된 4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부서별 현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편성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액 2,369억 7,900만 원보다 2.61% 증가된 2,43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의 성질별 현황은 의원님들의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고사환경위원회에 소관 세출 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복지문화과만 해당이 되며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액 2,104억 9천만 원보다 57억 4천만 원을 정액한 2,16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 세부 사업 내용으로는 국도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3개 사업에 대해 10억 9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고 경기도형 긴급복지 등 3개 사업에 대해 1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해 변경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누리가정 운영, 아동수당 지급 등 6개 사업에 대하여서도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49억 6,30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근본 추경 예산은 지원 대상자 증감, 지원금 인상 반영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산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의 제안 설명 순서이나 타 상임위원회 회의와 중복인 관계로 정금주 동안복지문화 과장님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정금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경숙 고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충건 동안구청장이 참석을 해야 하나 도시건설위원회 참석으로 대신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출 예산 편성 방향, 세입 예산 및 세출 예산 편성 규모, 주요 예산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첫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및 장애인, 아동복지 지원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노후된 도로 포장 및 도로 시설물 보수 등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 예산 편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2년 제2의 추경 예산액 48억 9,437만 원 대비 67.62% 증가한 82억 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출 예산 편성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괄액은 2022년 제2의 추경 예산액 2,306억 563만 원 대비 3.28% 증가된 2,381억 8,0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8쪽 성질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의 추경 예산액 2,023억 9,846만 원 대비 2.31% 증가된 2,070억 7,137만 원입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복지문화과 소관으로 국도비 변경 예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9,060만 원, 장애수당 지급 3,454만 원 등 취약계층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10쪽 2022년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됨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예산 16억 5,8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예시액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급 예산 23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이번 추경 예산은 국도비 변경 예시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주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 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조 9,349억 9,700만 원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391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에게는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1조 6,366억 5,600만 원, 특별에게는 2,98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제2회 추경 예산액보다 2.1% 증액된 9,219억 8,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감, 국고 보조금 반환, 평촌도서관 건립 등의 사유로 편성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저소득 주민지원 복지기금 등 7개 기금은 운영 방침에 따라 공공성 및 지방 재정의 효율성 증진 등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질의 순서입니다. 국별 1문 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과장님들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이게 작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통으로 할게요, 질의.
한 분 한 분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보다 복지문화국 예. 전체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동윤 위원님. 네, 먼저 복지정책과의 서경숙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 설명서 기준으로는 39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관련해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랑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제도 지원 사업의 반환 사유를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답변 가능하시죠?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사간병 사업은 저희가 이제 대상자 말 그대로 가사 이제 방문해서 간병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대상 사업별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장애인분들은 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데 거기에 여기 속하지 않은 사각지대 돌봄 대상에 대한 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비가 70%, 30%로 지원되는 예상이고 그래서 이 대상자를 특정을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특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했었는데 이제 21년도 21명이 수혜를 받으면서 집행 잔액이 발생 한 82%가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하고 예산이 좀 남게 되어서 반환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복무요원,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 각 동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 전체 사회복지 분야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체 공급, 교통비, 피복비로 이제 예산을 세우는 건데 당초 이제 각 부서에 이제 한 380명 정도 예산을 이제 국비 전액으로 이제 배정을 받았었는데 평균적으로 저희가 21년도에 보니까 한 300여 명이 이제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이제 잔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따로 추가 질의는 없고 바로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 설명서 69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관련해서 그 액수가 이제 좀 컸던 아이돌봄 지원 사업 그리고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간략히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저희가 교부액이 이제 34억인데요. 34억인데 33억을 집행을 해서 이제 6,9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695억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거 좀 표기가 좀 저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잔액 비율이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 주신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원인데요. 요거는 이제 잔액 비율이 7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이제 보호시설에 입소를 하시게 되면 통상 4개월 이상 되면 1인당 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통상 이제 우리가 예비성 예산입니다. 예비성 예산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이제 편성을 했는데 수요가 이제 발생되지 않아서 이런 잔액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혹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도 답변이 지금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은 저희가 124억을 교부받아서 115억을 집행했고요. 이제 8억 8천이 남았는데 집행 비율이 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이하는 네. 그냥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무방해도 괜찮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좀 수정된 숫자로 한번 다시 나중에 네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고맙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오익상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네. 달 청소년 문화의식 건립 관련해서 네. 향후 건립 계획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사실은 올해 말로 이게 준공할 계획이었었는데 이제 BF 절차라든가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물가 상승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좀 늦어졌고요. 계약을 12월 7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 9일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많이 미뤄졌었는데 이 착공 일자가 네. 정해져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잘 부서에서도 관리 감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 요구 설명서 76쪽인데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에서 이 비교 증가 액수는 0원인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어린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도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이 당초의 사업 계획 대비해서 보육시설과 가정보육 아동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배송 공급 횟수를 좀 증가를 시키고요. 그다음에 가정보육 어린이 공급 지원 단가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따른 변경 내시로 부기 금액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보영 의원님. 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은 거의가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리니까 과장님들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경숙 과장님, 제가 드리는 페이지는 그 예산안 페이지고요. 188페이지에 보면은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2,700만 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은 이제 만 19세에서 44세 이하 청년 대상으로 이제 정신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그 서비스를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업이고 국비 70% 이것도 12, 30%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단은 일반 청년까지 저희가 3순위로 대상에 다 이제 필요한 대상자에게 이제 서비스를 지원하지만 순위는 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이제 보호를 종료된 아이들, 2순위는 이제 정신보건센터에서 연계된 청년들, 3순위는 일반 청년, 이렇게 해서 3개월 10회 전문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대 12개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심리 상담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전문 제공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 네네네. 전문이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다음 장애인 복지과 남궁규미 과장님. 예산안 208페이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수당을 해갖고 위탁시설, 신고시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게 그냥 신규 사업처럼 보이네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도 12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내려온 사업이고 훈련 장애인들에게 한 달에 16만 원씩 그 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걸로 쓰도록 훈련 장애인들은 사실상 급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 내려온 이 국도비로 내려온 게 거의 다 지급이 될 예정인가요? 이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네. 도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그 예산을 확정한 게 11월이다 보니까 11월, 12월분을 집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반납이 또 되겠네요. 일부는 반납이 됩니다. 한 달분이요. 네. 처음에 내려온 게 10월분부터 내려왔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도 19일, 20일 날 여기서 이제 의결해 주시면 그 이후에 집행 예정입니다. 이 두 시설의 훈련 장애인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여기 보시면 훈련 장애인이 보호작업장애는 31명, 장애인 보호작업장애는 33명, 희망터 직업훈련센터에는 18명이 훈련 장애인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그 여성가족과 민계식 과장님, 215페이지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 생계비 지원 해갖고 태소자 적립금 1,500만 원이 이제 추가로 섰거든요. 이거 태소자가 다시 이렇게 대상이 있어서 이거 추가로 1,500만 원을 증액한 건가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 215페이지예요.
제가 요구 설명서 보고 있어서 아니 간단하게 가정부 네네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적립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명에 대해서 500만 원씩 준다고 아까 곽동현 의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하반기에 이제 이런 증액 자립지원금 신청 증액 이런 부분이 그냥 도에서 이제 돈이 남아서 그냥 내려준 게고 적립해 그런 건 없습니다. 적립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도에서 더 아니 그래서 자립금이 1,500만 원이 이번에 이게 증액이 된 건데 저는 이 자립금을 줄 대상이 또 발생이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성격이 아니고 네네. 도에서 이제 예산을 이제 배분을 하는데 도에서 남으니까 주드는 예산을 털어야 되거든요. 도에서는. 근데 시군에다가 그냥 남아있는 예산을 그냥 일괄적으로 분배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1,500만 원이 와서 수요는 없지만 그냥 저희가 받아놓은 겁니다. 네네. 받아놓은 거고 아까 제가 좀 정정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곽동현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료 표기를 오기로 하겠다는데 제가 단위를 1,000원으로 봐갖고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하시고 원으로 돼 있는 거로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자료는 정상적으로 작성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18페이지 누리과정에 2천만 원 증액된 거 간단하게 그냥 왜 증액이 됐는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누리과정 2천만 원 증액인데요. 이것도 이제 누리과정은 이제 우리 3세부터 5세까지 이제 그 과정에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내시 변경입니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도에서 남는 돈 그냥 시군에 그냥 배분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도에다 얘기 좀 하세요. 남는 돈 그냥 보내지 말라고 추경 때 불편하다고. 저희가 예산에 여성과만 이렇게 도에서 남는 돈 그냥 시군으로 떨어버리는 그런 거네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도에서 예산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전액 배부해서 영어를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반납으로 이렇게 내년에 또 반납받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전 부서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 218페이지 국공립 어린이 화재 안전성 보강 이거 재원 변경이 됐다는 건데 어디서 어떻게 재원 변경이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말씀을 거기도 예산 요구의 그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구 설명서에 당초에는 이제 12로 다 편성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요. 경기도에서 이제 특별조정교육부금으로 교부 결정이 나서 이제 도비하고 12를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다 지출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제 편성을 해야지. 그래서 내년에 이제 명시월 돼서 또 사업을 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네 식품안전과 이정순 과장님. 227페이지에 보면은 산막 애견공원 편의시설 확충 정비해서 2,700만 원인데 이걸 꼭 추경에 세워서 지금 공사를 한 거예요? 하실 건가요? 요거는 저희가 산막 애견공원 좀 보수가 필요해서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 도지사 민생 현장 맞선 토크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전액 도비로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추경에 이제 편성해서 명시월해서 내년에 사업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시작은 안 했고. 예, 내년 예산이었습니다. 네. 계획은요. 주로 어떤 편의시설 확충을 거기 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많이 덥다고 하셔가지고 그늘막 좀 설치 더 하고 의자 좀 더 해드리고 잔디가 좀 많이 망가져서 잔디도 좀 보강하고 주차장 쪽도 좀 정비하려고 합니다. 네, 이왕 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정비하는 거니까 그 반려견주들의 불편함 없이 해주시고요. 안 그래도 2023년도 본 예산에 반려견 문화교신이나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하여튼 우리 시가 반려견 친화도시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만한 보건정책과 유향미 과장님, 여기 설명은 있습니다. 여기 주신 거 제안 설명에 보면은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경비, 기타 보상금, 또 포상금, 요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서 왜 2천만 원을 보상금에서 삭감을 하고 포상금으로 다시 증가를 시켰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만안보건정책과장 유영미입니다. 그 일반 보전금,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 양쪽 포상금하고 같이 올해 선별진료소하고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근무했던 직원들한테 국가 이제 국비하고 도비 지원해서 13,000원씩 하루에 근무한 사람한테 지급을 했는데요. 그 기간제 근로자한테 지급했던 거는 지금 예산이 남았고 그 정규직 직원한테 주는 금액이 지금 부족했습니다. 근데 당초에는 1월에서 8월까지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을 하게 됐는데 지침이 9월달 근무조까지 지급을 하라고 해서 지금 부족한 금액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직원들한테 그 보상을 해주는 금액이네요.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안건강증진과하고 이 동안건강증진과 같은 내용인데. 저 국별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복지문화국만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정중 의원님. 네,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 서혜원 노인복지과장님, 예산안 189쪽이에요. 노숙 자활시설 운영 인전 인건비를 추경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인전 그 추경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제가 인전 인건비 추경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국도비나 그 도비 때문에 인건비가 이렇게 추경이 되는 겁니까?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숙인 그 자활시설도 이제 사회복지 시설이다 보니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그 예산이 봉급이 근고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근고안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11월 30일 기준 한 97.5% 정도가 예산이 다 소진이 되어서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 이게 도비 10%, 12, 90% 보조 사업이다 보니 이제 도에서 이번에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12월분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 거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도나 국도비에서 내시가 변경되면 시도금 따라서 같이 네네, 추경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그 예산안 201페이지예요. 그 노인 종합복지관 본관 3층 리모델링 그 도비를 7억 6,9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돈이 이 공사가 명시율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 올해 그 10월 달에 교부가 11월 달에 교부가 돼서요. 이게 명시율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아까 그 식품안전과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도지사님께서 그 민생 현장 말씀 토크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특조금으로 7억 6,900을 받아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하고 내년으로 명시율에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정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다음 도로교통환경국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입니다. 네, 곽동현 의원님. 네, 환경정책과 노영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요구 설명서로는 81쪽입니다. 시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도시 생태 현황지도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관해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네, 예산 요구 설명서 81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도시 생태 현황지도 제작 용역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요청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 영역 추진은
2019년 10월서부터 2021년 1월까지 진행됐습니다. 수행업체는 주식회사 동부가 생물다양성 연구소고요. 예산은 2억 5천만 원을 저희가 배워서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 계획이나 수립을 어떤 전반적인 사업 부담을 했고요. 그다음에 용역업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2021년 1월 중에 검토위원회 수정사항이 있어서 한 1년여 정도간의 용역 중단이 있었습니다. 그 중단 사안의 이유가 용역 수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게 발견돼서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기간이 소요됐고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경기연구원의 검토 통해서 그다음에 동부가 생물성 다양성 연구소 사업 추진 업체 지금 보완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국립생태원에서 지금 최종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게 업무 보고에서도 좀 받았던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최종 그럼 완료 일자는 언제로 지금 예상이 되나요? 지금 검토가 최종 단계에 와 있고요. 아마 이달 중에 아마 지금 저희가 받을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용역 이제 최종 보고회 같은 게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또 우리 부서에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기후대기과 홍승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용 중에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 또 혹은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에서 이제 집행자에게 발생했는데 아마 이유가 좀 비슷할 것 같아서 좀 묶어서 혹시 답변이 간략히 가능하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천연가스 보급 사업 현재까지 500세대를 보급을 했는데요. 2019년을 기점으로 점점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이제 천연가스 연료비가 급격히 상승되고 있으며 여기 전기차 보급했다 보니까 이제 천연가스 구매에 대한 감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원인으로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천연가스 보급 사업을 진행을 안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수소전기차도 비슷한 좀 사유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이유가 혹시 있다면 좀 추가로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국고 신청을 수소 전기차를 60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제 무공익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확대를 하다 보니까 배정 물량은 60대를 했는데 97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제 그 원인으로는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 이제 수소 충전소가 없는 실정이고 한정된 차종이 이제 사실 승용차인 경우에 넥소 한 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에 한번 수소 충전소 부지 확보에 따른 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서 저희가 향후에 수소 충전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양 보건소 과장님들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그동안 많은 건강 증진과 과장님하고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네요. 네. 먼저 만한 건강 증진과 난임 부부 시술비 전환해갖고 보조금 변경 내시해서 2억 6천 이렇게 됐는데 이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많아서 이렇게 국도비를 더 지원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도에서 이거 떨으려고 하는 건가요? 난임비 실비 지원도 지금 모자라는 상태고요. 네. 또 국도비에서도 이제 내려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이 4억 정도 이 정도 지출이 되는 건가요? 네, 잠깐만요. 이거 한번 확인하고 보고요.
아니 그 지금- 정확한 건 필요가 없고요. 네. 이렇게 난임 부부가 당초 예산이 1억 8천이었는데 2억 6천이 더 이렇게 들어가서 그렇게 난임 부부 지원자가 많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시술비가 네, 저기 미지급 제가 계획이 답변 누적되었기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연말에 지금 추경으로 예산 지원해주면 그게 다 소진이 됩니다. 다 소진이 네, 돼요? 네. 네. 만화는 다 소진된다 그러셨고. 네. 그러면 제가 저기 동안건강증진과장 거의 유사한 거기 때문에 좀 물어볼게요. 여기 동안은 이거 3억 9천이 또 요번에 증가가 돼서 총 6억 6천인데 다 소진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가요. 저희가 그 횟수가 늘었습니다. 지원 횟수가 늘다 보니까 3월 달까지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 그래서 미뤄졌던 게 이번에 한 번에 추경이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난임 부부 시술비는 거의 혜택을 뭐 저소득층 따지지 않고 모두 혜택이 가는 거죠? 이거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고요. 아, 4인 가족 기준 920만 원 상당의 소득 기준입니다. 아, 이게 소득 기준이네요. 네네. 다 풀어서 그냥 저기 뭐 저출산 시대에 확 풀어주면 좋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앞으로 이제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네. 기준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런 방향으로 저기 뭐야 건의를 도나 뭐 어디 좀 하실 수 없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딴 시군도 마찬가지겠죠, 네네, 공이. 이건 마찬가지인데요. 네, 하여튼 이 네, 사업은 노력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은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지요. 첫 다만 만남은 올해 기준으로 첫 해거든요. 올해가 네네. 첫 해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저희가 국도비를 받았는데요. 그 이제 시공간 조정하다 보니까 요번에 좀 감액된 부분입니다. 예산은 충분합니다. 네네. 그러면 코로나 위태학 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도 이거 61억이 다 소요가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그 60% 기준으로 코로나 동절기 접종률을 60%로 올리라는 그 기준에 따라서 배정이 됐는데요. 소진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방 접종률이 아직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안도 10억이 지금 증가가 됐고 저희 동안도 지금 4억이 증가가 네. 됐어요. 그러면 네. 아무튼 뭐 국도비 이제 변경 대신 내려온 거니까 하여튼 보건소 마무리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네, 본수장님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 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고사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의견서 고사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계속 사업의 추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편성 등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 심사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절 제3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오늘 조례안 심사에 해당 없으신 국과장님들은 업무 복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안 심사에 해당 없으신 국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제6항 안양시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곽동윤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곽동윤 의원입니다. 장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저와 김도연 의원, 윤경숙 의원, 최병일 의원, 조지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강력 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에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신고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부터 제8조에 지원 사업 및 위탁,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이 재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보영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보영 의원입니다. 윤경숙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저와 김정중 의원, 허은구 의원, 윤혜동 의원, 곽동윤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학생복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학생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의 보장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 안 제4조에서 7조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8조 및 제9조의 중복 지원 제한 및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3조의 현행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를 폐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홍승일 기후대기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요. 기후대입과장 홍승일입니다. 외환번호 제85조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 폐지 및 재개정에 따른 본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적용의 조치 지원 대상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에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건설 기계로 확대하여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근거로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안양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공의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함에 따라 안 전문의 상위 법령 용어를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하면서 안 제3조부터 7조까지 조공해 조치 지원 대상의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추가하는 사항을 법령에 인용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예반 수반 사항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한 결과 2022년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일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환경 전문위원 권은주입니다. 근본 제280회 2차 정례에 발의된 의안 중 우리 의원의 소관 안양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3조 안양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9쪽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학생복지 지원에 관련된 내용을 통합 조례로 제정하여 우수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 입법 측면에서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18쪽 안양시 경유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조문의 형식 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고 관계 변경에 대한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의 내용에서 재정 지원 있죠. 7조. 7조 재정 지원. 예, 과장님 보셨어요? 예, 그 부분이 현행 개정하기 전 현행은 조치 명령 들어가 있죠. 그걸 개정안엔 빠졌어요. 조치 명령 빠지고 조기 폐차 권고, 조치를 이행한 이렇게 돼 있네요. 개정안은. 네, 그것만 됐죠. 하나, 둘 중에 하나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 조례 살펴봤는데요. 전부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조례라는 게 실제 하시는 거하고 똑같이 경비 지원 아니에요. 재정 지원. 예. 재정 지원이 이제 조례가 쭉 나가다가 제4항에 조치 이행이고 제4조가 조치 이행이고 제6조가 끝부분에 제6조 끝부분에 조기 폐차 권고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이행한 이렇게 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례가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 용어가 조치 이행, 조기 폐차 권고 이런 제4조 6조에 담고 있으니 두 개를 다 우리가 재정 지원하는 거가 맞잖아요. 그렇다면 조례도 그걸 두 개를 다 담아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저공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조치 명령이나 네. 그 권고를 할 경우에 이제 사실 이제 지원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네. 근데 저희는 사실 지금 하는 게 네. 조치 명령이나 권고를 안 하더라도 네. 그 5등급 현재까지 이제 5등급인 경우에 네. 그 신청을 하려면 저희가 지원을 해줬거든요.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 이제 포괄적으로 네. 굳이 뭐 조치 명령을 안 하거나 권고를 안 하더라도 저희 네.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네. 포괄적으로 이제 그 신청을 하면은 네. 지원을 해줄 수 있게 예.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 알겠는데요. 자, 지금 현실하고 조례하고 지금 따르게 시행을 하는 거예요. 조례는 다 보세요.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럼 현실은 조치 이행을 하거나 권고가 없더라도 신청만 하면 5등급의 경우 신청만 하면 재정 지원을 해줬다. 그러니 이거를 두 개 다 언급을 안 해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맞죠? 제 해석이? 뒤에 그 실무진들 답하셔도 돼요. 맞죠? 네. 자, 그거는 실무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그렇게 담겨져 있지 않죠. 조례 따로, 실제 따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해줘.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재정 지원이 현실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 뭐 조치 이행 당연히 조기 폐차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신청만 하면 해주는데 뭐 이거 하나만 이행 하나만 넣으면 어떠냐. 그렇지만 이거는 조례는 안양시의 법이에요. 이 조례가 갖춰야 할 규격과 형식을 다 갖춰야 되고 앞에서 조항 4조 6조에서 언급한 것이 재정 지원이 되고 있다면 7조에서 재정 지원이라는 항목의 주제를 조마다 주제가 있잖아요. 가로 안에. 그 제목을 정할 때 재정 지원 제목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타 지자체는 다 들어가 있어요. 조례를 한번 제가 이제 조례 정비 연구 모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정비할 때도 이 조례 자체의 말끔하게 타 지자체 걸 다 보면서 하나하나 다듬어서 우리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은 완벽하게 좀 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살펴봤기 때문에 요거는 담아 주셔야 돼요. 맞아요. 실무부서도 말해도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부서도.
맞죠? 예, 맞아요. 조례에는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실무에서 신청하면 다 해주기 때문에 이거 넣어도 안 해도 다 해준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건 뭐 법은 어떻게 해놓건 실무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조항이 다 있잖아요. 딱딱 조항이 있어서 4조와 6조를 7조가 담고 있다면 실제 그렇다면 실무에서도 실제 그렇게 한다면 담아야 돼요. 누락하면 안 돼요. 예. 그거를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결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므로 이의 있으신 김정중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입니다.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에 대해 제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정중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정중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여 김정중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정중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단회를 선포합니다.